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 씨와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쿠팡 측으로부터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고 정슬기 씨의 부모는 10여 년간 사역했던 선교지로 돌아가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성 모독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 목사를 정통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큽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수년 전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다 못했던 현장을 통해 한국교회 전반의 정서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한국교회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분석해 올해 한국교회 10대 뉴스를 미리 전망했습니다. 정치 갈등이 교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내 복지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의 역량을 모아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 씨와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한 대책위의 연대 활동은 국회 쿠팡 청문회 개최를 이끌어내는 등 노동 환경 개선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됐는데요. 고 정슬기 씨의 부모는 10여 년간 사역했던 선교지로 돌아가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는 정슬기 씨의 말은 거대 자본의 극단적 이윤 추구 속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에 기독교인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매일 쿠팡 본사 앞에서 유가족과 함께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거리 기도회와 문화제 등을 진행했습니다.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해 5만 명이 넘는 참여를 이끌어내며 국회 쿠팡 청문회가 열리게 됐고 쿠팡 측은 야간 노동과 근로 강도의 완화, 다회전 배송 개선, 휴게 시간 확충 등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들도 정슬기 씨가 사망한 지 230여일 만에 사과를 받고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을 저희가 다시 깨우치게 된 거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 이렇게 뛰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낸 사건이지 않은가. 6개월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증언이기도 합니다. 슬기님의 부활이었던 거죠. 유가족과 대책위는 거대 자본에 맞선 투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다며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웠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과 동지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돼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며 다시는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어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 소식을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양심의 걸림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켜 왔구나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희생 위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지 않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게 되었어요. 유가족들은 교회를 통해 희망과 용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었다 생각했는데 서울 거리 기도회가 열린 그때 숨죽여 참여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심에 놀랐어요.
노동자 문제와 한금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듣게 되고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심지어는 누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고 정슬기 씨의 부모 정금석 장로와 양경희 권사는 지난 10여 년간 사역했던 선교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 정슬기 씨의 기독교 대책위는 비정규직 1,100만 시대 여전히 노동자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다며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신성 모독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 목사를 정통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큽니다. 예장고신총회가 수년 전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다 못했던 현장을 통해 한국교회 전반의 정서를 되돌아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고신, 기감 등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는 지난 2020년 2월 전광훈 목사가 애국운동을 빌미로 반성경적, 비신앙적, 비신학적 발언들을 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하는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주요 교단들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에 착수했고 전광훈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신앙의 순수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온 예장고신총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장고신은 지난 2021년 9월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신학사상과 한기총 대표회장 재직 당시 이단 옹호 행적, 전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 등을 근거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이대위 보고를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총회 보고된 전광훈 목사 이단성 있는 이단 단체 옹호자 규정은 그대로 받아주심이 가한 줄 아오며 그래서 추 2개월 안에 본총회 공개 사과와 회개 증거 없을 시는 보고된 대로 그의 이단적 행적과 또 언행에 근거하여 이단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참여와 교류 금지를 결정함이 가한 줄 아옵니다. 당시 총회 분위기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 옹호 행적과 신성 모독 발언이 공교회적 공분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대위의 보고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받자는 동의 있습니다. 결성이 있습니다. 가부는 묻겠습니다. 그러나 총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현보 목사가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어떤 걸 강조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 이단으로 지정을 한다면은 우리 설교하는 걸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단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어느 한 교회에서 이상가 그분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 이단 옹호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도 우리 보고 바리새인 할 수 있는데 결국 예장고신총회는 손 목사 발언 후 경론 끝에 전 목사를 이단으로 바로 규정하지 않고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처럼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보를 두둔하는 교회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근본주의라도 기본적으로 정교 분리와 신앙의 윤리적인 원칙 그런 거는 지키거든요. 그리고 근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정치 편향적으로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폭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교계 일각에서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 선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며 공교회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방은 불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지만 그다음에 반사회적인 이단들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단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교계 언론 중심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회 언론으로 좀 공표가 되는 걸로 봤으면 좋겠고요.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올해 한국교회 10대 뉴스를 전망했습니다. 정치 갈등 이슈부터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AI에 따른 변화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는데요. 한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교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온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올해는 한 해를 미리 전망하는 한국교회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극도로 혼란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기독교 언론 포럼이 전망한 첫 번째 이슈는 요동치는 정치와 한국교회 내부 갈등입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은 정치 갈등의 캠프가 된 일부 근본주의 교회, 신앙인의 과도한 정치적 언행 등으로 인해 한국교회 내부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할 때 교회의 역할은 화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참여한다. 이단 이슈, 연합기관의 대사회적 행보,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재개정, 목회자 일탈과 교회 자정력에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도 10대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 연합예배부터 교단별로 진행되는 140주년 공동행사에 대한 보도를 비롯해 한국교회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2기와 한국교회, 탈종교화와 탈교회 현상, 대형교회 중심의 언론 홍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AI와 종교가 꼽혔습니다. AI의 발전이 교회에 가져올 변화와 목회 현장에서의 새로운 사례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10대 뉴스는 전현직 언론인, 목회자, 사회과학자, 신학자 등의 자문과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크로스미디어랩 협업으로 선정됐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내 복지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를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복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석법인단체 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백석법인단체 협의회는 최근 과천 소망교회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백석법인단체 협의회 설립은 지난해 9월 개최한 제47회 정기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졌던 교단 내 복지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법인단체 협의회 설립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개별적으로 복지사역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장 백석총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장 백석총회에 속한 교회 중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많습니다. 과천 소망교회의 경우 교회 내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해온 교회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백석법인 단체 협의회는 교육주의 생명신학 5대 솔라와 7대 실천 운동을 토대로 교회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또한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백석 법인단체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사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복지 사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개회배에서 설교한 예장 백석총회 이규환 총회장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제 예장 백석총회도 사회 친화적 교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퍼내면 누가 그 물을 쏠까봐 그 물을 퍼내자면 그냥 그대로지만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해서 새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윤택하게 할 때 결국 내가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며 교단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산하 대신대학교가 학위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순천 주성교회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육성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산하신학교인 대신대학교가 학사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김종혁 예장합동총회장은 학위를 취득한 170명의 졸업생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칼빈과 같은 개혁의 주체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대신대학교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특별히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를 위해서 저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회 현장이 선교 현장이 녹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획주의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대신대학교는 대구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헌신하는 대흥교회 정명철 목사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순천 주성교회가 사흘 일정으로 교회학교 교사 육성을 위한 교사 사명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교회 학교가 다시 세워지는 귀한 교회들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교사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교회 학교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영찬 담임 목사와 베드로 목사, 정경자 교수가 출연해 교사의 자세, 전도 프로그램, 반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6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